한 좀 더 단축되면 한 8년. 8년에서 한 10년. 그렇죠. 8년에서 10년 보는 게 좀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구역 지정부터 출발하면 20년 잡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 누구나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오늘은 재개발 전문가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님 모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재개발 재추진 유망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에 좀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장님, 이번에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에 오랫동안 이제 재개발을 기다렸던 사람들에서 꿈이 좀 부풀어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제도에 따른 변화 가운데 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딱 일단은 이거부터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재개발 해제 지역 투자다라고 묻지마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개발 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로는 해제 지역이라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라 노후도를 맞췄는지를 일단 봐라. 가장 기본적인 요건, 동수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를 충족해야 되고, 그 노후도라는 거는 철근 콘크리트 존은 30년차 이상, 그 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20년차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재개발 해제 지역이라 했었을 때 뭐 이런 얘기들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장위 13구역 노후도가 안 맞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주민들이 어떤 얘기도 하냐면 이게 노후도 안 맞는 거를 재척시켜서 그러면 남은 지역들을 노후도를 맞춰서 또 가겠다라고도 해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잘못하면 재척당할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장위 13구역 딱 보게 되면 여기는 신축 빌라가 너무 몰려 있잖아요. 여기서도 구축이라 해도 괜히 막 여기 사이에 잘못 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안전한 것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 신축들이 얼마나 있나도 봐야 되고, 또 지금 당장 노후도가 맞다 하더라도 신축들을 지금도 계속 짓고 그렇죠. 있어요. 계속 올라올 수 있죠. 짓고 있다 보니까 노후도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특히 재개발을 생각하는 데는 신축 빌라는 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신축 빌라 입주권 요건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일이라는 얘기가 하나 나온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여기서 기본계획 수립일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 재개발에선 정말 중요한 숫자가 2010년 7월 15일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전후로 규제 차이가 확 달라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갖다가 아까 성북 1구역과 5구역 사례 같은 경우는 전이 더 유리했었죠. 왜냐하면 그 전 같은 경우는 이전 요건들로 갔기 때문에 보다 구역 지정에 대한 요건이 더 완화됐었죠. 근데 이게 신축 빌라 입주권으로 가면 전이 더 까다로워요. 이것 때문에 사고 터질 수 있거든요. 재개발 해제 지역이다 라고 해서 다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직 기본계획이 남아있는 구역들이 있어요. 그런 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신축 빌라에 대한 입주권 요건이 다르거든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일단은 구조리 기준이다 라고 해버리면 여기는 2008년 7월 30일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전까지 건축 허가를 신청한 물건들만이 입주권이 나와요. 그 이후 물건들은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그러고 신조례로 갔다 라고 하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요건이 하나 생기게 돼요. 권리산정 기준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내용이 재개발을 잘 못 들어본 사람들은 용어부터 일단 생소해요. 기본계획 수립일, 권리산정 기준일, 내용들이 참 이상한데, 이게 투기 방지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한 날을 말하게 됩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 전까지 준공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현금 청산 당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가 재개발 지역을 딱 되는데 노후도 요건, 신축 빌라가 있긴 하지만 노후도를 아직 충족해서 돼요. 그럼 그 신축 빌라도 입주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두 가지로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2010년 7월 15일 전이다라고 하면 2008년 7월 30일 전에 건축허가 안 받은 애들은 싹 다 현금 청산. 그 기본 계획이 사라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신축 빌라들이 입주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게 투기 방지를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공모일을 갖다가 권리산정 기준일로 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말의 힘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모든 입주권에 대한 기준들이 딱 그 권리산정 기준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로는 일명 지분 쪼개기, 이게 다 막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축 빌라를 짓는다. 근데 권리산정 기준이 전에 지었다라고 하면 나오는데 후에 지었다라고 하면 또 안 나오고. 근데 이게 권리산정 기준이 전에만 지었다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신조례냐 구조례냐에 따라서, 구조례로 가면 2008년 7월 30일 전에 지어진 신축 빌라여야만 입주권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 권리산정 기준이 정말 중요한 숫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 나타난 내용 중 하나가, 원래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거는 시도지사가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한 일정 날 혹은 이제 구역 지정일 중 빠른 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별도로 시장님이 관심 없어서 안 해놨으면 그냥 구역 지정일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제가 뭐 이제 재개발 지역들 유예할 때 신축 빌라들이 계속 지어지게 되면 기존은 지금 현재로서는 노후도가 맞았다 하더라도 노후를 계속 깎아먹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신축 빌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산정 기준을 빨리 지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모집 공모일 그때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기준에 없었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새로 등장한 내용이죠. 근데 이것도 참 약간 좀 애매한 게 모집 공모일이 그럼 언제냐 언제냐라는 것도 좀 중요하게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모집 공모일이라는 건 사실 원래는 없어요. 왜냐면 도정법상에 주민 참여형으로 갔다가 나 여기도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동의를 걷어가지고 제안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일반 제안 같은 경우는 제안에서 끝나는 거지 시도지사가 해줄 의무는 없긴 한데, 근데 이런 거를 제안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존재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신청하세요 라고 하면서 서울시가 공고를 하지 않을까. 그럼 그때 이후로는 신축 빌라들이 이제 싹 다 현금 청산당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을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라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 활성화 계획을 이용해서 재추진된다면 정비구역 지정까지 빠르면 얼마 정도나 소요가 될까요? 일단 정비구역 지정 자체는 솔직하게 말해서 시장님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1년 안에라고 해서 못할 건 없다라고 저는 봐요. 재개발 먼저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했었지만 이 재개발이 언제 되는지도 사실 정말 중요한데, 일단은 얘기한 거는 한 2년 얘기했었죠. 일단 2년이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서도 얼마나 걸리냐, 조합설립 인가까지. 그렇죠.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너무 대중 없어요. 사람들이 재개발과 재건축 했었을 때 뭔가 기자님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느 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재개발이 훨씬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재개발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사람도 많고 그쵸. 또 이해관계도 너무 다르고.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조합 설립 인가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재개발은. 이게 재건축과 재개발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인데, 재건축은 이제 바텀업이라고 하고 재개발 탑다운이라고 하거든요. 상향식 하향식 이렇게 말하는데, 재건축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민들이 우리가 안전진단 신청 시에서 그냥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제안해서 하는 거고, 이 안전진단 신청하려 했었을 때 그 안전진단 비용 그것도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써버리면 이거 횡령이거든요. 또 별도로 해야 되는군요.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막 모아가지고 신청해서 가는 건데,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진위에 설립해서 조합 설립 인가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데가 정말 이제 빠르게 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움직이겠다라고 했었지만 더 옛날에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구역 지정이 됐거든요. 여기는 주민들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재개발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구역 지정했대 라고 하니까 이게 재개발이 뭐지? 그리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거 뭐 재개발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돈도 더 내래 라고 하니까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죠. 동의를 못 걷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재개발 완료된 데들 같은 경우도 조합설립 인가까지 너무 오래 걸렸고요. 구역 지정은 2000년대 초반에 했는데 조합설립 인가가 2019년도고 2020년도고 이런 데도 정말 많거든요. 재개발 조합설립까지가 10년, 15년, 20년 걸리는 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대중 없다. 그나마 약간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방식은 그래도 주민 처음에 일반 제한할 때는 30%, 그 다음에 구역 지정 때는 50%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머지 25%만 더 모아서 조합설립 인가가 그래도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고, 또 재개발 지역들도 이제 주민들 스터디가 이제 좀 많이 됐어요.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옆에 당장 재개발 해제 지역들도 주민들이 30% 동의 받아서 해제해 주세요라고 신청한 곳들이거든요. 그때는 막 재개발하면 다 무너지는 줄 알았더니 완료된 곳들의 집값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똑같은 빌라인데 여기는 재개발 지금 조합 설립 인가돼서 막 가고 있다 해서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우리도 하자라고 하는 열망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뭐 될 수는 있다라는 생각하고, 이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즉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일단은 그냥 쉽게 막 그냥 넘어가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도 사업시행 인가까지도 한 2년 정도는 걸리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나도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한 2년 걸리고요.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2주 철거하는데 한 1년 반 정도, 그 다음에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30개월에서 36개월 걸려요. 여기서도 뭐 한 5년 잡아먹죠. 그냥 조합 설립 인가 나도 완공까지 빠르면 8년, 늦으면 뭐 10년 이렇게 걸린다는 거고요. 이거 얘기하면 우리 지역은 조합 설립 인가 나오고서 사업시행 인가까지만 해도 6년 걸렸는데 우리 구역은 관리처분 인가 나오고서도 오래 걸리는데 뭐 2주 철거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2주 철거하다가 모 구역 같은 경우는 막 비대일이 나타나고 막 교회가 막 명도 막 거부
구하고 하면서 산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어설리 인간화도 완공까지가 첩첩상중이에요. 사실 얼마나 걸릴지는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다. 그쵸? 그럼 우리가 청사진으로 봤었을 때 뭐 2년, 2년, 그리고 뭐 5년 이렇게 잡게 되면 뭐 한 좀 더 단축되면 한 8년. 8년에서 한 10년. 그쵸. 8년에서 10년 보는 게 좀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구역 지정부터 출발하면 이 10년 잡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러면 진짜 그 무조건적인 장밋빛 환상은 좀 금물이겠습니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하고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좀 충돌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공공재개발 추진하다 탈락한 지역들이 이후에 민간주도 재개발로 선회할 수 있다고들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공공재개발이 어떻게 따면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도 있다. 벌써요?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도 안 됐는데. 추진도 안 했는데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공공재개발을 왜 신청했을까요? 사람들이. 빨리 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민간을 안 풀어주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있었을 때 뭐 있었던 재개발지도 해제했고 뭔 신규 지정이 뭐예요. 아예 못하도록 주거정비지수제까지 만들어버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이 대목 규제 때문에 재개발 지역들이 계속 빌라 그 모양 그걸로 살고 있다가 공공재개발이 나타나니까 이거로라도 가자 하면서 막 신청한 거죠. 사실 출발선상 자체가 공공재개발이 좋아서 갔다기보다는 민간이 안 되다 보니까 차선택적으로 간 성격이 워낙 크단 거죠. 그렇죠.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게 한남 1구역 같은 경우 공공재개발이 떨어졌잖아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성북 5구역 얘기했었잖아요. 오히려 떨어지니까 이게 더 잘 된 것 같은데 민간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은데 라는 얘기들이 나타나는 게 떨어진 데들이 오히려 잘 나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근데 이사대책의 직접 시행자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역사의 뒤안길로. 왜냐? 문제의 소지들이 정말 많아요. 2월 4일 이후로 매수한 사람 다 현금 청산시켜버리겠다라고 하면 지금도 사실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사대책 이후로라는 거는 딱 기준점은 만들었는데 어디가 이사대책의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1차 지정, 2차 지정, 3차 지정, 4차 지정까지 왔거든요. 국토부 보다가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지정해요. 찜! 해버리는 순간 2월 4일 이후로 들어간 사람 싹 다 현금 청산 당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진행이 돼도 무리가 정말 많은 정책이에요. 권리산정 기준일은 그때 이후로 쪼갠 거를 방지하는 거지 멀쩡하게 나오는 거를 안 나오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멀쩡하게 나오는 물건도 단순히 이후에 샀다라는 이유로 현금 청산시켜버린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결사 반대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김재경 소장님과 재개발 투자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